자, 오늘 말씀드릴 물건은 경남 진주에 소재한 토지인데요. 진주시 추모공동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3필지의 땅이 나온 거죠. 물건 정비원은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13필지 중에서 7필지가 이제 지목이 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건 번호는 21타기 31957 사건이고 토지 면적이 전체가 1,400평 정도 되는데 지분으로 팔린 물건이죠. 지분. 그래서 일부 지분 물건인 한 1,400평 가까이 나온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라고 되어 있으니 또 법적 이상권 생명 여부 이런 것들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감정 가격이 58억인데요. 지금 37억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해서 64% 금액이라고요. 그래서 두 번 유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찰 보증금이 47,399만 7천원, 최저가의 10%가 되겠는데요. 입찰 보증금은 단돈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부족하다 그러면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입찰 자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보증금은 조금 넉넉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증금이 3억 7,399만 7천원이다 그러면 그냥 3억 7,400만원 이렇게 법원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낙찰 받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납부한 보증금과 실제 보증금과의 그 차액을 다시 낙찰자에 돌려주거든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이제 보증금을 납부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100원 부족하고 1000원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증금은 항상 좀 넉넉하게 제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열어서 보시면요.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단지를 조성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공사 중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유치권이라는 것도 행사를 하고 있네요. 유치권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돈을 받을 때까지 이 부동산을 내가 유치하겠다, 사용하겠다, 점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치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금액 외에 추가로 유치권자에게 돈을 줘야지만이 그 낙찰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이제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주변에 이런 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건 목록을 보시면 지금 비고란에 여기는 지금 아무런 내용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들은 1번 땅, 2번 땅, 3번 땅 이런 물건들은 지금 지분으로 팔린 물건이 아니고 전부 다 팔린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는 보시면 비고란에 이렇게 지분으로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들이 이 두 필지가 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필지만 지분이고 나머지는 지분이 아니라 전부 다 팔리는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물건은 이게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니까 우리의 이제 그 주택 부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지분이 아니라 전부 다 나온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의 등기부를 보시면 제일 먼저 설정된 이 근저당 이제 이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 있고요. 17년 9월 28일에 설정이 됐고, 이 뒤에 있는 모든 권리들은 다 말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보시면 1순위로 그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칠곡농협에서 설정했지 않습니까? 17년 9월 28일에 설정했는데 같은 날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저당권자인 칠곡농협에서 설정을 했죠. 이런 지상권을 담보지상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나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는 은행에서 이렇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지상권도 같이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은행에서 이 지상권 설정한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건물 짓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를 잡은 이 땅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나서
채무자라든지 제3자가 저 땅에다가 뭐 건물 짓는다든지 어떤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담보자본 땅을 경매 신청을 했을 때 그러한 물건들 때문에 이제 땅값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낙찰가가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빌려준 돈을 다 회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저렇게 지상권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지상권은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면 기본적으로 다 말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시면 지금 이 물건처럼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요, 2순위로 지상권 설정을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이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건데요. 가끔은 지상권 등기를 먼저 하고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보다 먼저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선순위 지상권은 또 말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말소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담보지상권은 근저당권과 그 효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면 선순위 지상권도 말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문권 명세서에 보시면 일괄매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세 필지의 땅을 한꺼번에 파는 물건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상호철제 260만 원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으로 봤을 때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플래카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었는데요. 유치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이 났다는 거죠. 이게 법원에서 이제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해서 유치권이 없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다는 거죠. 아마도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이렇게 유치권 신고는 되었지만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치권 때문에 낙찰이 잘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유치권을 없애고 정상적인 물건으로 경매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진행을 한 것 같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유치권이 인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사진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현장을 보시면 어떤 출입을 막는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점유거든요. 유치권은 점유에 살고 점유에 죽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점유를 이제 유치권자가 하고 있어야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점유라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뭐 점유다 이런 것은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점유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출입하는 것을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 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지나가다가 이 물건 뭐 공사하다 중단됐네? 경매 나왔는가 보네? 내가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그냥 아무나 쫄래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물건은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점유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 유치권을 신고한 공사업자들도 유치권 인정을 못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치권 신고된 물건을 보실 때요, 이렇게 좀 통제가 되고 있지 않고 내가 쉽게 들락날락거릴 수 있잖아요.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이다 라고 한다면 이 물건은 유치권이 성립되기 힘들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판결문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다면 좀 더 이 물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서 입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판결문을 보고 싶은데, 판결문은 어떻게 그럼 봐야 되느냐? 판결문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메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등기부 열람하듯이 바로 이제 판결문을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